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사네미는 귀살대 기둥 중 하나인 풍주이며 풍주의 일본어 발음은 카즈바시라이다. 나이는 21살로 귀살대 주 중에서는 사주, 수주와 더불어 세 번째로 나이가 많다. 키는 179cm로 당시 일본인들 치고는 꽤 큰 키이며 기둥 중에서는 세 번째로 키가 크다. 몸무게는 75kg으로 키와 마찬가지로 몸무게도 주 중에선 세 번째로 많이 나간다. 사네미의 생일은 11월 29일이며 도쿄부 쿄바시구에서 태어났다. 현재 이곳은 주오구 쿄바시라고 부른다. 사네미의 동생은 총 6명이고 사네미는 7남매 중 장남이다. 사네미는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비교적 조용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사네미는 맵쌀과 찹쌀을 섞은 후 팥 앙금을 넣어 만든 보타모치라고 하는 일본 전통 찹쌀떡인 오하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한다. 사네미의 얼굴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군데군데 나있고 눈매는 상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매우 강렬하게 생겼다. 때문에 이 상처들과 눈매 덕에 다른 대원들이 말 걸기 힘들다고 한다. 사네미의 성격은 대체로 날이 서 있으며 사납고 과격하다고 할 수 있다. 말도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뱉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땐 성격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때문에 사네미는 다른 귀살대원들의 입장에선 공부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네미는 상의를 반쯤 풀어제낀 상태로 다니는데 이는 자신의 가슴 근육과 복근이 자랑스러워서라고 한다. 또 그가 입은 하우리에는 죽일 살이라는 한자가 적혀있는데 이는 오니를 전부 죽여 없애겠다는 사네미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사네미는 희귀혈이라고 하는 특수한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냄새를 맡은 오니들은 술에 취한 듯한 효과가 난다. 작중 언급에 따르면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며 후에 상현의 일 코쿠시보도 술에 취한 기분이라는 언급을 보면 대부분의 오니들은 이 희귀혈에 취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사네미는 강함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상처가 정말 많이 나 있는데 이는 강한 적과 생긴 상처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희귀혈이라는 특징을 전투에 적극 활용하다 보니 전투 시 일부러 상처 입기도 해서 다른 주들에 비해 상처가 많다고 한다. 사네미가 처음 등장한 건 주아페이 때였으며 등장하자마자 네지코를 칼로 찌르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 당시 팬들에게 굉장히 비호감으로 찍혔다고 한다. 사네미가 사용하는 호흡은 풍주라는 이름값답게 바람의 호흡을 사용한다. 바람의 호흡의 일본어 발음은 카제노 코큐이며 사네미의 일륜도는 초록색이다. 사네미의 코등이는 마치 표창처럼 생긴 모양이다. 바람의 호흡 제1형은 진산풍 깎기이다. 일본어로는 진센후 소우기라고 읽는다. 한자로는 티끌진, 돌선, 바람풍, 깎을 삭을 사용하는데 직역해보면 회전하는 바람에 티끌 같은 모래가 휘감기며 적을 깎아낸다 라는 해석이 된다. 이런 이른 뜻답게 작중에선 강한 회오리를 휘감으며 지면을 깎아내듯 돌진하는 기술로 묘사된다. 진산풍 깎기는 사네미가 작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바람의 호흡 기술이다. 기우와 지주대전 때 1번, 코쿠시보우와 전투 때 3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사용한다. 바람의 호흡 제2형은 쌍조 정화의 바람이다. 쌍조 정화의 바람은 작중 코쿠시보우와 전투할 때 사용하는데 검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비껴배면서 4개의 짐승 같은 발톱 모양의 바람이 상대를 덮치듯 묘사된다. 이 공격을 막은 코쿠시보우는 검이 4갈래로 베이는 걸 보고선 황급 비쳐내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어로는 소우소우 시나토카제라고 읽는다. 사용되는 한자는 선톱조, 과목화, 집호, 바람풍을 사용하고 직역하면 선톱 정화의 바람이다. 이는 뜻 그대로 바람의 선톱으로 적을 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쌍조 정화의 바람은 작중 딱 한 번 사용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바람의 호흡 제3형은 청랑풍수이다. 청랑풍수는 코쿠시보와의 전투 때 사용한 기술로 복선의 참격이 사네미의 주위를 휘감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청랑풍수의 일본어 발음은 세이란후주라고 읽는다. 사용하는 한자는 맑을청, 산바람람, 바람풍, 나무수인데 직역해보면 맑은 하늘에 불어오는 산바람이 나무를 흔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산바람이 굳건히 서있는 나무를 흔들듯 자신도 세찬 바람의 건기로 상대방을 흔들어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청랑풍수도 코쿠시보 때 딱 한 번 사용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바람의 호흡 제4형은 상승사진람이다. 상승사진람은 코쿠시보에게 죽을 뻔한 동생 게냐를 구해주면서 사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름값답게 바람의 참격이 위로 솟구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기습적으로 사용한 기술임에도 코쿠시보는 간단히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사네미는 처음 기습 때 사용한 것 빼고는 이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 상승사진람은 일본어로 슈우주 사진란이라고 읽는다. 사용하는 한자는 오를승, 윗상, 모래사, 티끌진, 산바람람이다. 직역해보면 위로 오르는 모래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 이 이름값대로 위로 솟구치는 바람의 참격으로 표현된 기술이다. 바람의 호흡 제5형은 초겨울 차가운 제너미이다. 일본어로는 코가라시 오로시라고 읽는다. 한자로는 나무목, 마를코, 제너미 풍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제너미란 산 꼭대기에서 평지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으로 매우 차가운 바람이라고 한다. 즉 직역해보면 나무가 마를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란 뜻이 된다. 초겨울 차가운 제너미는 위로 도약해 아래로 공격하는 기술로 돌풍과 같은 참격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는 지주대전 때 기우에게 1번, 최종 국면 때
무잔에게 한번 사용해 작중 총 2번 등장한 기술이다. 바람의 옵제 6형은 흑풍연람이다. 일본어로는 코쿠엔란이라고 읽는다. 사용하는 한자는 거물흑, 바람풍, 연기연, 산바람람이다. 직역해보면 검은 바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래나 안개 등으로 태양을 가릴 경우 그 바람을 흑풍이라고 부른다. 흑풍연람은 작중에서 코쿠시보와 전투 때 등장한다. 아래서 위로 올려배며 검의 궤적에 따라 작은 바람의 건기가 휘감기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름값답게 태양을 가릴 정도로 거센 바람의 찬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작중 딱 한 번 등장한다. 바람의 옵제 7형은 경풍 탱구의 바람이다. 일본어로는 케이후 탱구카제라고 읽고 한자로는 굳셀경, 바람풍, 하늘천, 개구, 바람풍이다. 직역하면 강한 바람, 탱구 바람인데 여기서 탱구 바람은 일본에서 강한 바람이란 뜻으로 결국 경풍 탱구의 바람은 강한 바람이 2번 강조될 만큼 거센 바람이란 뜻이다. 작중 경풍 탱구의 바람은 총 3번 등장한다. 그중 실제로 사용된 건 2번이다. 먼저 최종 국면 편에 들어서는 시작점에서 무잔에게 돌진하며 한번 사용할 뻔하지만 그때 무잔이 모두 무완성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기술이 나오진 않는다. 두 번째 사용할 때는 코쿠시보와 전투할 때인데 이때는 혼자 사용한 게 아니고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바이의 옵제 1형 사문함 쌍극에 맞춰 철구와 도끼에 휘감기는 바람으로 묘사돼 합쳐진 기술로 표현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한 건 무잔과의 전투 때인데 거대한 바람이 무잔을 휘감으며 베어버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바람의 옵제 8형은 초열풍참이다. 일본어 발음으로는 쇼레츠 카자키리라고 읽고 사용된 한자는 처음초, 매울열, 바람풍, 벨참이다. 직역해보면 매우 강력한 바람배기인데 이런 이름 뜻에 맞게 작중에선 적을 베는 2번의 거대한 바람의 찬격으로 묘사된다. 초열풍참은 코쿠시보의 숨통을 끊기 위해 한 번, 무잔의 촉수의 팔을 잘라낼 때 한 번씩 사용해 총 2번 등장한다. 바람의 옵제 9형은 위타천 태풍이다. 일본어로는 이다텐 타이우라고 읽고 사용하는 한자는 가죽 위, 실을 태, 하늘천, 별태, 바람풍이다. 여기서 위타천 태풍의 뜻은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태풍이라는 뜻인데 위타천 태풍은 이름 자체가 태풍이듯 거센 기세로 뛰어올라 거대한 찬격을 아래로 내리 꽂아버리는 기술로 묘사된다. 이때 거대해진 무잔의 2팔을 깔끔하게 양단하는데 그만큼 범위와 위력이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네미는 코쿠시보가 인정한 전투력 상위권의 주이다. 물론 전투력으로 보면 당연히 1위가 교메이겠지만 교메이를 제외한다면 주중에서는 2, 3위의 전투력을 다툰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중 전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반점인데 사네미는 코쿠시보와 전투 중 반점을 각성했고 이는 이전에 무이치로가 반점을 각성하는 조건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 심박수와 열을 올려 각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작중에선 호흡을 빠르게 한 후 각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네미의 반점은 바람개비 모양이다. 이는 바람을 상징하는 모양 중 바람개비가 가장 대표적인 느낌이 들어 작가가 이렇게 설정한 것 같다. 또 전투력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니의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혁도인데 사네미 또한 혁도를 발현할 줄 안다. 이는 코쿠시보와의 전투 중 교메이의 무기와 부딪히며 우연하게 발현한 것인데 강한 충격을 받으면 발현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무잔과의 전투 때 기우에게 돌진해 검을 부딪혀 한 번 더 발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기칼 세계관에선 전투력을 가장 높게 쳐주는 게 내비치는 세계이다. 하지만 사네미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때문에 사네미는 많은 팬들에게 혁도 내비치는 세계를 자력으로 구사하는 이구로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네미의 전투 센스는 정말 엄청나다. 특히 사항파악 능력과 인기응변이 엄청난데 검과 검술로만 싸우는 다른 기살대원과는 달리 사네미는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든 이용한다. 코쿠시보와 전투 때 겐야의 검을 몰래 주어 코쿠시보의 목을 급습하는 모습, 또 겐야의 총으로 예상 외에 공격하는 모습, 무잔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불태워버리는 모습, 유시로의 부적의 효과를 알자마자 좋다고 바로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보면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건 모두 활용하는 센스를 가지고 있다. 또 상황 파악 능력도 뛰어난데 무장과의 전투 중 기우가 손에 힘이 빠져 검을 놓치자 사네미는 곧바로 근처에서 물의 호흡을 쓰는 검사의 검을 기우에게 던져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1초만 눈 깜빡해도 사지가 잘려나가는 상황에 무잔 하나만 집중해보기도 벅찰 텐데 그럼에도 사네미는 시야를 넓게 보며 전체적인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네미는 코쿠시보와의 전투 중 복부가 크게 베이게 되는데 그걸 호흡으로 복근을 조여 내장이 쏟아지지 않게 하고 피를 적게 흘리게 했다. 이를 본 코쿠시보는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며 흥미있어 하는데 이렇듯 사네미는 전투력도 강하지만 진짜 강한 건 적을 죽일 때까진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굳은 의지가 아닐까 한다. 사네미의 성씨인 시나즈가와는 이 죽음과 관련이 깊은데 먼저 한자를 보면 안이불 죽을사 내 천을 사용한다. 뜻을 직역해보면 죽지 않는 강이 되는데 이는 죽음을 뜻하는 강, 삼도천과는 정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작품에 대입해보면 방금 전 설명했듯 죽을 수도 있는 상처를 입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 모습과 최종 국면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시나즈가와라는 뜻대로 진짜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고 생각이 된다. 같은 성씨를 가진 게냐도 몸이 찔리고 베이고 심지어 반토막이 나더라도 오니만 먹으면 살아남는 특이 체질이 되는데 이는 시나즈가와라는 성을 쓰는 두
형제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 뜻을 잘 설정한 것 같다. 이름인 사네미의 한자는 열매실 두름이다. 뜻을 직역해보면 열매를 퍼뜨린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열매실이란 한자가 진실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 진실을 퍼뜨리다, 즉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하지만 사네미는 작중 늘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특히 동생 게냐에게는 귀살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둥, 약한 놈은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는 둥, 귀살대를 그만두라며 모질게 대한다. 하지만 이는 사네미의 진심이 아니었다. 이제 가족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귀살대처럼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일부러 귀살대를 그만두라며 모질게 대한 것이었다. 그러다 게냐가 죽을 때가 돼서야 사네미는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동생에게 전하게 된다. 이렇듯 사네미는 진실을 숨기고 살았지만 결국 마음의 진실을 말하게 되며 이름의 뜻에 대한 복선을 해소한다. 귀살대 몇 명 빼고는 다 원희로 인해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사네미는 더욱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사네미의 아버지인 쿄우고는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이런 장점을 아내와 자식들을 자주 때리는 데 사용한 아주 몹쓸 사람이었다. 이런 몹쓸 성격으로 살다 보니 주변 사람에게도 원한을 사게 됐고 결국 원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찔려 죽었다고 한다. 반면 어머니인 시즈는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식들을 지켜주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는 7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이에 사네미는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겐냐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우리가 가족 모두를 지켜주자고 맹세한다. 하지만 이런 맹세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자 사네미는 어머니가 걱정돼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고 6명의 동생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집문을 두드렸고 짐승 같은 형체가 동생들을 덮쳤다. 결국 겐냐를 제외한 모든 동생들은 죽게 됐고, 뒤늦게 도착한 사네미는 그 짐승을 동생들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짐승의 형체와 함께 창밖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이 텄고 빛이 들어오자 짐승의 형체가 드러났는데 바로 사네미의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사실 사네미가 어머니를 칼로 찌르긴 했지만 어머니 역시 온이었기 때문에 칼로 인해 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를 밀쳐서 밖으로 나간 시간대가 하필 동틀 때라 타이밍이 안 좋게 어머니가 바로 죽은 것이다. 당시엔 사네미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도 본인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결국 본인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튼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사네미는 감정이 닳고 닳아버린다. 때문에 사네미는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은 자연스레 오니에게 향한다. 그 후 사네미는 홀로 무장한 채 오니를 사냥하며 다녔고 휘계열이라는 특수체질과 타고난 센스 덕분에, 그리고 비교적 평범한 오니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네미는 죽지 않고 오니를 사냥할 수 있었다. 그러다 사네미는 쿠메노 마사치카라는 귀살대원을 만나게 된다. 마사치카는 겁도 없이 혼자 오니를 잡으러 다니는 사네미에게 지금까지 용케 살아남았다며 잔소리를 한 후 바라메오 교육관을 소개시켜준다. 그 후 사네미는 훈련을 하고 선별시험을 통과해 정식 귀살대원이 된다. 바람의 이정표는 사네미가 주가 되기 전 내용이 담긴 외전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방금 말했던 쿠메노 마사치카와 사네미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둘의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며 사네미가 어떻게 풍주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이 담겨 있다. 사네미는 처음부터 마사치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늘 싱글벙글 웃으며 꼴에는 사형이라고 다양한 잔소리를 했는데 상처를 만들지 마라, 그런 목숨 건 싸움 방식을 하지 마라, 밥은 먹었냐, 다른 사람과는 잘 지내고 있냐, 목욕은 제대로 하고 있냐, 남을 노려보는 듯한 얼굴을 하지 마라 등등 친형도 아닌데 친형처럼 사사건건 사네미를 간섭했다. 또 오니에 대한 복수심에 극에 달한 사네미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조언하는 모습을 보며 사네미는 오니에게 고통받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웃으며 저런 소리를 하니까 더욱 짜증나고 불쾌했다. 때문에 사네미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마사치카를 밀어냈다. 하지만 마사치카는 언제나 웃으며 진심으로 사네미를 걱정해주고 조언해줬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네미의 고통도 공감해줬다. 그런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사네미는 마사치카에게 마음을 열었고 둘은 친구이자 형제이자 라이벌로서 관계가 깊어진다. 또 둘은 풍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련해 나갔다. 몇 년 후 둘은 가베 계급까지 오르게 됐고 실력도 많이 높아져서 누가 먼저 주가 될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서로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있었고 둘은 누가 봐도 친한 친구이자 형제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저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네미와 마사치카는 그 저택으로 파견나가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부메라는 이름을 가진 하연에이를 조우하게 된다. 우부메는 환술을 쓰며 약간 루이같이 가족놀이를 하는 정신나간 온이었다. 무튼 그렇게 둘은 우부메와 격렬한 전투를 하고 하연에이를 가까스로 죽이게 된다. 하지만 전투가 격렬했기 때문에 사네미와 마사치카도 큰 부상을 입는다. 사네미는 목에 구멍이 나고 늑골이 부러지고 손목도 크게 다쳤는데 마사치카는 복부에 관통상을 당해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이었다. 그렇게 마사치카는 사네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평소에 하던 잔소리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진심 어린 말과 사네미는 절대 죽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로 눈을 감게 된다.
이에 사내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평소엔 늘 짜증났던 이 웃음 덕분에 구원받았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며 마사치카를 품에 안으며 절규했다. 사내미는 12개월을 토벌한 공적으로 풍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연은 마사치카와 둘이서 토벌했지만 풍주는 사내미 혼자 올랐다. 늘 누가 먼저 풍주 자리에 오를지 마사치카와 티격태격했지만 사내미는 내심 자신보단 마사치카가 풍주에 더 어울린다고 줄곧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풍주가 된 것은 사내미 본인이었다. 사내미에게 풍주란 마사치카의 목숨과 같은 무기라 너무 버거웠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풍주가 된 사내미는 첫 주합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그리고 마사치카를 잃은 분노를 우부야시키에게 쏟아냈다. 이를 들은 다른 주들은 사내미의 무례함에 격분했지만 우부야시키는 사내미를 이해해줬고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목소리로 사내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이때 사내미는 분노를 쏟아야 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우부야시키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된다. 사내미는 우부야시키에게 마사치카의 유서를 받게 됐다. 유서에는 사내미도 몰랐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마사치카도 사내미와 마찬가지로 오니에게 가족을 잃었었다. 마사치카가 늘 사내미에게 잔소리하며 형처럼 굴었던 이유가 마사치카의 죽은 동생이 사내미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사내미는 이 사실을 알고 마사치카의 무덤에 찾아가 자신이 좋아하던 우아기를 놓고는 마사치카와의 추억을 곱씹는다. 그리고 마사치카에게 자신의 동생 겐야가 귀살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에 사내미는 겐야가 우리처럼 비극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겐야를 두들겨 패서 자신이 미움받더라도 어떻게든 귀살대에서 쫓아내겠다며 마사치카 무덤 앞에서 다짐한다. 사내미는 코초 카나에를 좋아했었다고 한다. 아마 좋아하게 된 경위는 이랬을 것 같다. 누구보다 많이 다쳤던 사내미는 당연하게도 나비저택에서 치료를 수시로 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당시 의사였던 카나에에게 치료를 많이 받았을 거고 그 과정에서 마음씨 따뜻한 카나에를 보며 어머니가 떠올라 카나에에게 호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된 게 아닐까 한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카나에는 도우마에게 죽게 된다. 사내미의 인생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어릴 적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둥바둥 일을 했지만 어머니가 오니가 되면서 그 동생들도 한 명 빼곤 전부 죽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손에 죽게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오다가 다시 마음을 열게 한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도 결국 오니에게 죽게 된다. 또 좋아하는 여자도 오니에게 죽게 되고 이젠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해서 하나 남은 동생은 절대 오니와 엮이지 않길 바랬는데 그 마음을 모르던 동생은 기살대에 입대하게 됐고 결국 오니에게 죽게 된다. 사내미는 절규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이 모든 비극을 낳은 인물인 무잔에게 복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긴 세월 동안 같이 싸워온 동료들도 거의 다 죽게 된다. 그래도 무잔을 죽여 복수를 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동료들 곁으로 가나 싶었지만 아버지로 인해 강제로 현실기현당해 살아남게 된다. 결국 마사치카의 소원대로 사내미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랭고쿠가 본 사내미는 바람의 호흡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내이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텐겐이 봤을 때 사내미는 위험해 보이고 가끔 어린애 같다고 한다. 우이치로가 본 사내미의 인상은 늑대 같다고 하며 미치리가 본 사내미의 인상은 가끔 화를 내기 때문에 무섭지만 그 부분이 멋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구로에게 사내미란 잘 맞는 친구이며 교메이가 봤을 때 사내미는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며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말하고 은근 부끄러움을 잘 타며 카나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한다. 시노부에게 사내미는 마주칠 때마다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며 기우에게 사내미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한다. 사내미가 주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늘 말이 짧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우라고 하며 반대로 주 중에서 가장 친한 건 오바나이라고 한다. 아마 오니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말이 잘 맞는 것 같다. 작품이 끝나 21세기 시점으로 봤을 때 사내미와 겐야는 함께 경찰로 환생한 모습으로 나온다. 설정상 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형제처럼 친하다고 한다. 귀멸학원에서 사내미는 수학선생으로 나오며 대원복을 풀어헤쳤던 모습을 학원에서는 옷의 목 부분만 풀어헤친 모습으로 나온다. 귀멸학원에선 나름 성적이 좋은 겐야에게 더 좋은 성적을 내라며 닥달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2017년 원작 무한열차편 연재 당시 소년점프 공식 인기투표 결과 총 25,817표 중 사내미는 207표를 받아 인기순위 15위에 등극하게 됐고 2020년 최종국면편 연재 당시 소년점프 공식 인기투표를 보면 총 133,316표 중 사내미는 5,716표를 받아 1차 인기투표 때보다 6단계나 올라 인기순위 9위에 등극하게 된다. 사내미의 성우는 세키 토모카츠이며 대표작으로는 페이트 시리즈의 길가메시, 원피스의 로브루치, 주술의 전의 판다 등이 있다. 이상 사내미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봤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